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5년도 상법에 뭐가 되느냐 그런 내용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며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상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앞에 바로 이슈가 되는 부위 또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 이제 2025년도 대비로 나가는데 이제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의 상법 1강의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1강은 맨 먼저 상법이란 어떤가 하는 총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법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총칙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한다. 정의와 여러 가지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법의 중심이 되는 행위. 행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상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행위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의 종류나 내용과 의미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편을 우리가 이제 쭉 배우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회사법의 3편에 가게 되면 회사가 되는데 회사법의 통칙이 어떤가?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회사는 바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되고 가장 중요한 게 주식회사에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회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식과 주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가지는 어떤 개념이 어떤가 하는 기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받고 이제 그 밖의 회사들 여러분 잘 아는 한명합자 유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명회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합자회사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유한책임회사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회사들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그 밖에 회사에서 우리가 따져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 등이 바로 그 밖에 회사로서 우리가 봤을 때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편이 중심이다. 우리 변호사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회사가 가장 중심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회사편에 대하여 여러분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1편에 바로 상법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총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상행이라는 이야기의 종류와 내용과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편이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바로 주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주식회사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주체회사로서 상법에 대한 통칙 그리고 주식회사의 설립 그리고 주식과 주주 그리고 주식회사의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회사의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는 얘기한다 그러는데 한명회사다, 그리고 합자회사다, 그리고 유한회사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게 되면 수표와 의미다 그런 이야기 쪽이 이제 드디어 중요한 영역을 갖다가 이제 회사편을 갖다 우리가 배우고 나면 수표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수표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수표 행위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상법을 배우는 가운데서 수표 보통 이제 상경계열에 나온 경영학과나 이런 출신들은 이 부위가 굉장히 바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표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별로 세우지가 않다 보니 법대 출신의 분의 경우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음이 어떤가? 우리가 조건이 없는 음과 조건이 달린 음을 갖다 우리는 조건부 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건부 음은 어떤 힘이냐? 그리고 행위에 뭐냐? 그럼 독립이 뭐가 되느냐? 원칙은 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민법 규정에 뭐가 되느냐?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그리고 예를 되느냐? 그럼 행위에 대한 뭐가 되느냐?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 그럼 민법 규정에 뭐가 되느냐? 그럼 행위의 적용 여부. 그리고 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중요한 이야기 수표
바로 행위의 대리. 그리고 수표에 뭐가 되느냐 행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 대리가 될 때 의해되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행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권 대리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권리를 갖다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무권 대리. 무권 대리란 이야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음의 위조라든가 음의 변조라든가 음상의 권리라든가 또 이전과 취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음에 대한 항변 그리고 융통음이란 말이 있죠. 융통음은 서로가 의해되죠. 자금을 갖다가 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에서 발행하는 음을 융통음이라고 부르는데 융통음이란 이야기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음의 실질과 뭐가 되느냐 관계를 따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득상환 청구권이란 이야기 뭐 어떤가 또 백지음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그리고 백지음의 수표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이야기 그다음에 지위 그리고 잘 아는 백지 보충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음의 행사 기간 그리고 백지 보충에 뭐가 되느냐 남용 음에 대한 청구 소송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에 들어가서 음과 수표에 있어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의 역점을 두며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뭔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갖다 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이제 일반적인 개관 한 번 더 조건부 음이 어떤가 음행위의 바로 독립이 뭐가 되느냐 그럼 원칙은 어떤가 또 민법 규정의 음행위의 적용은 어떤가 그리고 음행위의 뭐가 되느냐 독립의 원칙은 어떤가 민법 규정의 음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그리고 수표에 대한 대리, 수표에 대한 뭐냐 표현 대리, 행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무권 대리. 그리고 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조, 음의 변조, 음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과 취득의 문제, 음의 항변. 그리고 융통음, 그 다음에 음의 실질적인 관계, 그리고 이득상환 청구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백지음, 그리고 보충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백지음 수표, 지위, 그리고 백지 보충권에 대한 행사 기간, 그리고 바로 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음에 대한 뭐가 되느냐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로 수표의 총론적인 입장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또한 주식회사에 못지않게 새롭게 뜨는 부분의 수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의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 강론, 원론에 대한 이야기, 원칙론을 우리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거죠. 발행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인수란 말은 내가 만기가 되면 바로 이 돈에 대하여 내가 갚겠노라, 이 돈을 책임지겠노라 이런 이야기의 의미가 인수다 이거죠. 그리고 배서는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는 이야기, 수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 상거래에서 바로 회전되는 이야기를 배서라고 한다. 또 배서 이외에 뭐가 되느냐 방법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한 권리 이전, 그리고 뭐가 되느냐 배서에 대한 효력, 배서에 대한 연소, 추심에 대한 배서, 위임 배서, 기한 후 배서, 환음에 뭐가 되느냐 지급 제시에 대한 기간, 그리고 음에 대한 상환 청구, 음에 대한 보정, 음에 대한 보정을 뭐가 되느냐 효력 재권 판결, 그리고 수표에 대한 비교, 그리고 수표의 요건, 흠결,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정 보정, 그리고 수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급과 제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수표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알아두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행, 인수, 배서, 배서 이외의 방법,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배서의 효력, 배서의 연소, 추심에 대한 배서, 기한 후 배서, 환음에 뭐가 되느냐 지급기간, 그리고 음의 상환 청구, 음의 보정, 음의 보정에 대한 뭐냐 효력에 대한 재권 판결, 수표의 비교, 수표 요건의 흠결과 법정 보정, 그리고 수표의 지급과의 제시 이런 과정을 수표의 강론에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체크하며 어떤 내용인가를 하나하나 용마다 체크하며 의미를 잡아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편에 오면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야기가 이제 보험이 가끔씩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은 그야말로 인슈런스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는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고 슈어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ANC는 명사의 의미다 이래 돼서 불확실한 걸 확실한 상태 속으로 끌어주는 이야기를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대한 통칙을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보험에 대한 약관이 어떤가, 보험의 대리상의 개념은 뭐냐,
보험의 설계사는 어떤가, 보험 계약과 보험의 사고는 어떤가, 그리고 보험에 대한 보험 기간이 어떤가, 보험 계약 체결상의 고지 의무가 어떠냐. 이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말이 나오죠. 고지 의무는 바로 뭐가 되느냐? 알려주는 거. 바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네가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반드시 알아주는 게 고지 의무라면,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뭐가 되느냐? 그럼 의미. 그럼 보험자의 의무, 그리고 보험증권에 대한 교부에 대한 의무,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의무, 그리고 보험료 지급의 의무, 그다음에 보험계약자의 뭐가 되느냐 의무와 위험 변경의 증가 등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보험자의 의무, 그리고 뭐가 되느냐 보험 위험에 대한 유지 의무, 그리고 타인을 갖다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가 보험편에서 매우 중시 여겨주는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에 가게 되면 손해보험이 우리가 쭉 나오는데 손해보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여기는 피보험이익이란 말이 나온다. 그리고 보험금액이란 말은 뭐냐? 보험가액이란 말은 뭐냐? 보험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보험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보험금액이란 말의 뜻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갖다 보험금액이다. 그럼 보험가액은 목적물에 뭐가 되느냐? 가치를 보험가액이라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보험금액이라는 말과 보험가액이라는 말에 대하여 자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보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 A를 나누고 만약에 1회 회사, 2회 회사, 3회 회사에 보험을 갖다가 가입해서 중복되었다 그럴 때 중복보험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자야 손해보험의 지급자의 의무, 또 손해보상의 의무란 말, 그리고 보험자 대위란 말, 그리고 책임보험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고 손해보험에 뭐가 되느냐? 손해방지 비용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고 책임보험의 방어 비용을 갖다 생각하자. 그래서 바로 제3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직접적 청구권이나 해상보험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손해보험에서 따져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제가 오늘 쭉 초기에 들어오며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하며 어떤 포커스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마다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인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답을 쓸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들 라이팅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액보험을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생명보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명 뭐가 되느냐? 사람이 대상이 되는 보험을 인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생명보험이나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얘기를 하며 또 보상, 바로 보험을 갖다 여러 개 들 때 재보험, 즉 원래의 보험, 원래의 보험은 뭐가 되느냐? 원수보험이라고 일을 하죠. 이걸 갖다 이제 보험사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 우리가 봤을 때 얘기는 물론 고객이 되겠고 사람이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드는 걸 갖다 우리는 원수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최초의 보험을 갖다 원수보험이라고 불러주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험사가 다시 위험 너무 크니까 다른 의해야 되느냐 그럼 보험사에다가 이 보험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봤을 때 든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러냐? 재보험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재보험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원수보험이다. 원수보험은 1차로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재보험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의 원수보험과 2차의 재보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보통 원수보험을 들었을 때 너무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이 원수보험을 든 사람 보험사 A가 바로 타 보험사인 B에게 보험을 갖다 들며 여기와는 별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는 뭐가 되느냐? 보험사의 원수보험만 유효하고 재보험의 관계는 보험사 A와 보험사 B가 의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책임을 서로가 나눠 갖는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이 부담이 된다 그럴 때 바로 보험을 나눠 갖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보험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는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인보험에 있어서 손해보험과의 차이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보험은 뭐가 됩니까? 정액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정액보험이다. 이 정액보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약속한